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인간과 환경은 상호 간섭하고 경쟁하면서 상호 작용하고 상호 의존하는 이중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적 환경은 대전 충청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전 충청 지역의 주민과 관계자들은 그들이 처한 물리적, 자연적, 사회적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공간의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한다면 대전 충청이 갖고 있는 공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바람직한 공간의 정체성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이야기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앞으로 세계화와 지방화라고 하는 두 개의 주제를 동시에 추구하고 지향하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식 이슈 토론은 자기소개가 원칙이니까 오른쪽 제 옆에부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불러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원대학교의 백희영입니다. 좋은 토론회 자리에 참여하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GNG 건축사무소의 진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제 정체성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대전시 도시환경 색채 가이드라인이나 행복도시 색채 가이드라인, 충남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에 참여했던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최혁준입니다. 중들배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전시 어떤 공간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과 노력해 주시는 이런 자리에 너무 뜻깊은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바쁘신 세 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에 이제 각자가 처한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걸 마다하시고 개의치 않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최영준 과장님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에게 휴가는 아주 없는데 그런 기간을 조정하신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진은미 대표는 손을 다치셨어요? 아, 네. 네. 예, 손도 다쳤고 사실은 예, 뭐 이런 자리 처음이라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워낙 내공이 있으시니까. 백 교수님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제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시긴 네. 했지만 지역과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정책 전문가, 공간 정책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거고 지금도 대전광역시의 공간 정책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위원회 여러 군데 참여하고 계시죠? 네, 예. 좀 너무 과분하고 송구스러운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족하나마 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관계위원회 참여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하여튼 항상 겸손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시면서도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를 묵묵히 만들어내시는 이런 분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저희가 공간 정체성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 자체가 어려워요. 공간도 어렵고 정체성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정의를 내린 걸로 하면 장소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합쳐서 그거의 차별성이나 특별함, 고유함 이걸 공간 정체성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특정 장소나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공간의 정체성을 이룬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 다양한 정의가 또 있겠지만 백 교수님 공간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한번 내주시면 어떠실까요? 글쎄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공간 정체성 또는 뭐 지역 정체성 이런 표현들을 쓰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장소성 이런 말도 혼용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 지역 정체성 그러면 지역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고착화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볼 텐데 크게 뭐 지리적이고 영토적인 그런 형성 과정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징화되는 어떤 형성 과정 또 그것이 교육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제도화되는 과정 이런 것들의 총합으로서 지역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을 사회적 공간 구조의 구현 과정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 토론 개념 정의를 떠나서 이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 우리 대전시를 대상으로 이런 공간 정체성, 지역성 뭐 이런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걸 보고 우리 대전시가 이제 한 단계 다룰 내용들이 좀 더 풍부해지고 좋은 격을 좀 갖추는 그런 어떤 논제를 이제 다루고 있구나 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갖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최영준 과장님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도시계획과에서 대전시 공간정책의 주무과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책임자를 두 번째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제 능력의 부족함이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게 어쨌든 아니고 민선 8기 들어와서 예. 시장님의 어떤 그 의지를 잘 받들어서 예. 도시의 어떤 공간적인 좀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적임자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한 소임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대전시 어떤 한 축을 그릴 수 있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 최영준 과장님을 안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공무원이에요. 어디 가도 다른 옷을 입고 다녀도 공무원을 보면 뭐 근면성실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만난다 뭐 이런 원리 원칙주의자고 이런 모습만 제가 항상 접했는데 이런 분이 중요한 공간정책을 주관하는 도시계획과장을 두 번이나 맡았다는 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의 행보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진은미 박사는 특히 색채 쪽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죠? 색채 계획에도 참여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경관 색채 계획에 참여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지금도 그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라든가 예. 행복도시 총괄기획단 자문위원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전시에서도 건축경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간 정체성을 어쨌든 공간 정체성은 말씀하신 대로 자연 환경이라든가 전통적인 요인이라든가 사회적인 맥락이라든가 이런 관계성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도시 이미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럴 때 특히 역사 정체성이라든가 문화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업 정체성 이런 부분보다는 경관 이미지적인 정체성 이런 부분에 제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도시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지역의 공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이제 공간 정체성, 지역의 장소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마케팅이나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이게 비롯된 측면도 있어요. 네네. 강조하지 않다가 근데 저희가 충청도 그럼 충청도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지역마다 뭐 경상도는 어떻고 뭐 전라도는 어떻고 뭐 이런 충청도 사람 때문에 그 뭐 아재 개그 중에 하나지만 취침 시간이 정해졌다라든지 뭐 이런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뭐 강원도는 뭐 어떻고 뭐 충청도에서 아버지 바퀴 굴러가는데 바위낭도 굴러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뭔가 순박하고 착하지만 행동은 느리다. 결정도 느리다. 이런 게 또 충청도 사람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요. 충청도 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과학도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과학도시 대전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제 미래의 부의 원천이 과학기술에서 나왔으니까 과학기술을 통해서 한국의 미래 경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대전이다. 뭐 이런 그 이미지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저희가 공간 정체성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진은미 박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백 교수님,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그것이 공간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강의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직접적인 건 아닙니다만 예. 당연히 이제 주요한 시설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도 하고 예. 또 지역의 어떤 정체성 역으로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디자인이나 내용, 콘텐츠를 또 역으로 규정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오면서 오늘은 이제 대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런 큰 지역 정체성의 이 공간적 범위라고 할까 일반 관행적인 그것은 여러 책자에서도 되게 이 광역자치단체 정도 규모에서 형성되는 이즘으로 흔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좀 굳이 나눈다고 하면은 뭐 광역자치단체가 대전, 충남, 충북이 나뉘어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조선 500년 동안에 팔도 체계가 구현돼 왔고 또 우리가 충청 일반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일체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좀 광역적 거시적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좀 잡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대전으로 내부로 들어온다면 어쨌든 현재 대전 시계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의 그 원형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구역의 어떤 그 변천 과정을 한번 우리가 역사를 따져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대략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공주부, 공주목, 또 진자면, 뭐 유성현, 나중에 이것이 대전군 이렇게 이제 바뀌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합집산의 과정 속에서 현재의 대전 시계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좀 뿌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역사성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근대 100년의 사를 본다면 사실은 큰 어떤 도시 시설 또는 큰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도시계획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국토계획에서도 딱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다. 하나가 1905년에 경부철도의 개통이고 하나가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다. 이 두 가지가 그 조선 500년 동안의 어떤 물류 중심의 그 수운교통 체계가 육상교통 체계로 완전 전환됐고 그거에 따라서 도시 입지의 새로운 어떤 변혁을 이루어 왔는데 이러한 어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역시 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내적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3년도에 우리 대덕 연구단지 개발이 착수가 돼서 이런 과학 도시로서 여러 차례 이제 뭐 93년에 엑스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어떤 이즘과 실제적인 내용들이 구현돼 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새롭게 도시가 확장되면서 우리 둔산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서 중심부가 이전되고 나중에 이제 이쪽 관저, 노은, 뭐 테크노 이런 쪽에 이제 새로운 신흥 주거단지가 개발되는 이런 어떤 도시의 확장 역사성 이런 것들이 대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뭐 경관, 디자인 이런 얘기는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크게는 저는 우선 이렇게 크게 도시의 형성사 이런 역사와 문화 또 어떤 도시 시설의 어떤 변천사 이런 걸 통해서 정체성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정립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정확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개념 정의를 여러 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어떤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정체성을 동질감이나 일체성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바꿔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나는 기억의 동질성이나 일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사, 문화, 그다음에 자연적인 기후 현상, 그리고 지리적 공간 범위, 여기는 행정구역 범위도 포함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기억으로서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인 체험이죠. 이건 중요한 이슈나 현안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은 입장을 취할 수 있느냐, 다른 이견을 표출할 수 있느냐, 요게 그 중요한 정체성 형성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내용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 공통된 기억이 동질감 형성을 할 수 있고,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경험이 같거나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동일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럼 정체성이 또 어떤 효과를 내냐 하면 자부심과 긍지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과 자기 비하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 정체성을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공간 정책을 저희가 세분한다고 하면 바람직한 공간 정체성 구현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기까지를 저희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전이라고 하는 공간 정체성의 범위, 그 다음에 범위를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저희가 한정적으로 설정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더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을 하게 되면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를 대전이라고 충청도라고 하는 충청권 광역 도시 계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토의 어떤 중심지라고 이렇게 일컬으면서도 그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 영남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충청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청권 하면 그 사실은 이제 변화 요소는 행복 도시권이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변화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결정이 명확하게 나지 않아서 대전권의 어떤 광역도시에 지금 약간은 좀 모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지금 검증을 하는데, 그 공간적 범위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을 아우르고 그 충청 남부의 일부 그 옥천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도시까지 포함을 해서 광역적인 대전권이라 생각을 해서 광역도시의 이제 일반 그 계획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그 교통이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력, 사회적 기반 시설의 축을 형성화하고 하면서 그의 어떤 도시의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서 그에 따른 어떤 공간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시간적인 측면은 법적인 제도권 내에서 정해져 있는 그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지금 현재 대전시도 그 광역도시 계획을 기반으로 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2040 하시나요? 2050 하시나요? 2040 하고 있습니다. 2040 하고 계시죠? 네,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 2030이죠? 40입니다. 적용하고 있는 건. 예, 지금 적용은 2030. 2030이고 그 계획은 2040을 하고 네, 계시죠? 맞습니다. 그게 매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 기본 계획은 10년 10년 단위고 그 광역계획이 5년마다 20년이고 거기 이제 추정 보완 사안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그 조건 충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일한 기억을 갖고 있고 그럴 때 일체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비롯된다. 뭐 충청도라고 하는 지명의 행정 권역의 표기가 이시조선 때 있었다. 그때부터 그게 최초라고 나오죠. 저희 충청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 정확히 좀 이해를 못했는데 예. 충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이 언제부터냐 이거죠. 이시조선 때로 저는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조선시대 때. 그렇죠. 초기에 팔도로 나눌 때 그때 시스템이. 근데 그때하고 지금 좀 바뀐 게 충청도라고 하는데
충청, 대전, 대전, 세종, 충남하고 충북은 약간 좀 결이 틀려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이 보실 때? 글쎄요, 정확하게 제가 판단은 못 하겠는데 우선 뭐 알다시피 이제 조선시대 때 팔도가 있었고 팔도의 이름이 이제 주요 도시들의 그 머리 글자를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충주, 청주, 공주 이런 도시들이 이제 큰 도시였었고 충청도라고 돼 있다가 또 도시가 거기서 이제 풍계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공청도로 바뀌기도 하고 공충도로 바뀌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광역도시계획도 당초에 대전 광역도시계획 권이 있고 또 청주 도시계획 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세종시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얼마 전에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권 이렇게 나왔고 그 범역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벌였는데 사실은 충청 남북도 대전을 전체를 다 포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좀 많이 있었고 이런 논란을 벌이다가 일부만 서해안 일부하고 저쪽 충북 일부가 약간 빠졌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광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충청도 전반을 하나의 그 지역 정체성 범위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그 우리 충청 광역도시권이라고 본다고 하면 대전 생활권은 대전과 대전을 둘러싸고 있는 영동, 옥천, 논산, 계룡, 금산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권이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데 다분히 좀 이게 상징적인 의미 정도가 있지 않나. 유동적이죠, 개념 자체가. 예. 고정적인 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또 뭐 기초도시라고 한다고 해서 뭐 고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광역도시권을 얘기하면서도 어쨌든 100여 년 이상을 가장 수위 도시로서 행정과 문화의 어떤 중심권으로서 기능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대전의 어떤 지역 정체성에 대한 탐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충청권 전반, 중부권 전반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또 구현하는 그런 좀 중요한 어떤 과제가 아닐런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논의가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면 광역권 도시계획,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디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어디는 제척할 것인지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광역 경제권, 광역 생활권, 메가시티 프로젝트에도 이런 그 정당성과 타당성의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르는 공간의 정체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한 고유한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부족하면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고 만약에 그게 그 뭐 넘칠 리는 없겠지만 지금 그 이것도 논의하고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충남도 같은 경우는 경기 지역하고의 메가시티 프로젝트 비슷한 걸 베어밸리라고 하나요? 예, 뭐 이런 그 구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유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면 충청권, 당신은 충청도 사람이야. 그게 뭐 긍정이든 부정이든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도대체 어디까지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재논의하면서 재정립하는 기회도 가져보자 뭐 이런 취지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개념이 확실히 정립이 돼야 다음 논의가 또 진행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광역도시계획의 법정계획이니까 정확히 어디가 행정구역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 대전광역시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요. 예. 금산 일부, 예. 그 대전시에 접해 있는 그 지역, 그다음에 그 공주 그 일부분, 그다음에 세종은 어찌됐든 그 독립적인 어떤 특별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별도로 나가 있는 상태고 거기는 행복도시권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옥천 일부 들어와 있는 충북에 옥천 생활까지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나의 광역도시계획으로 해서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충청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특정 요인이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아까 색채를 전공하셨으니까 지역마다 주조색이라고 하나 이런 많이 쓰는 색채의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도장 방식이 주가 될 경우에는 그 오프화이트 계열의 색채들이 전 도시를 아우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충청 미래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2019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충남북 세종 대전에서 7개 기관에서 포럼을 발족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충청 전체를 아우르는 중부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BI나 CI를 구축하려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둔 적이 있었던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시도가 좀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뭐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충청만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경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지역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내려면 실제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그 지역의 어떤 토착 마감재라든가 디자인의 어떤 뭐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면 지붕의 경사각도가 급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건축물의 어떤 형태가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것에서 통일감을 준다든가 이런 측면이 일단 경관적인 어떤 컨텍스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현재 이제 대전 충청 지역만의 타 지역과 차별화된 어떤 특성을 그 경관적으로 찾아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현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 전체의 어떤 아이덴티티, BI나 CI나 이런 것들을 도출을 하려는 노력이 과거에 있었는데 뭐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지금 현재는 이제 도시 정체성을 만들 때 BI라든가 CI를 만들어 놓고 경관하고는 같이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뭘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주는데 굉장히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정체성 발굴에 좀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공간 정체성을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여기 나오신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하시는데 그것이 자부심과 긍정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요즘 얘기하는 메가시티 광역도시 계획의 기본적인 근거가 된다. 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근데 차별화가 반드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해서는 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분야를 갖고 따진다고 하면 도시계획이 이제 외관과 내용 면에서 또 색상 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만약 한다면 대전만의 그 뭐 주주색이나 또 스카이라인의 층고가 대전은 지금 50층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까? 50이 넘은 것이 넘죠. 넘겨가 나왔죠. 이제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도로 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뭐 스카이라인을 따질 때 바람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따지겠지만 그런 것이 저는 가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눈을 감은 채로 뭐 순간이동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대구나 부산에 가가지고 여기가 대전에 어디야? 그러면 구분할 수 있는 게 없다. 대구나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을 대전에 와서 여기가 부산 어디야? 이렇게 해도 여기 아니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다 그저 그런 도시다. 그런 외관과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반도국가고 면적이 좁은 데이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하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외관으로서 색채로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만의 독특한 그 무엇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층고를 여쭤보고 뭐 주조색이 대전만이 뭐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근데 대전에 50층 넘는 경우가 뭐 일률적으로 대전은 50층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또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예. 그 스카이라인이나 어떤 건축물에 대한 뭐 얘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저도 어떤 장소, 지역의 차별화, 개성화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될수록 더 찾아질 거다, 시민들이 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신 박사님 말씀처럼 뭐 대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역이나 사실은 그런 개성 추구나 이런 것들 또 품격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못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어쨌든 좀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저도 이제 여기 오늘 정체성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전시 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자료를 하나 보니까 대전의 정체성을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가 이제 첨단 과학 도시 이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통 중심과 행정 국방 기능 도시라고 특화되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근대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다. 아까도 우리 철도 개통과 함께 급성장한 그런 근대 문물의 표상이다. 네 번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교 문화의 본거지이고 뭐 우국 충절의 도시였다. 그리고 5번째는 이걸 샐러드 볼 이렇게 얘기하던데 보니까 이 샐러드가 한 그릇에 담겨 있지만 각 재료들이 고유한 맛과 향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다양성. 대전 사람들은 원래부터 살았다기보다는 근대화 이후에 추진됐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함께 조화를 주며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지역에 유입된 어떤 그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놓은 걸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대전이 타 지역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유사한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살펴본 것처럼 대전이 이렇게 형성되어 온 역사성, 문화성, 주요한 어떤 특성들, 또 여기 사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되돌이켜 보고 또 지켜나갈 것들을 지켜나가고 조금 보완할 것을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그런 속에서 이제 개성화가 되고 또 타 지역과 차별화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정체성, 공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은 사실은 물리적 공간을 기본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행정 단위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인문사회적 특성도 포함이 되는 거죠. 충청도 사람의 기질이 어떻고 전라도 사람이 어떻고 경상도 어떻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산업의 특성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산업의 특성. 또 이제 하나 더 추구한다면 저희가 바람직한 정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까 유교문화 뭐 이런 것은 그 선비의 원형들로서 이제 충청도 양반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양보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뭐 결정이 느리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특성이 될 수 있다지만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더라고요. 충청도에 내려온 그 양반 사족들은 바로 서울에서 불러주어서 정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런데 뭐 전라도나 경상도로 간 사람들은 아예 이제 현재의 권력하고는 담을 쌀 수밖에 없으니까 할 얘기 다 하고 후진양성에 뭐 진령을 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조차도 그 시대의 상황과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도 부단히 시대 정신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거에 의해서 물리적 여건도 바뀌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인문사회적 특성도 바뀌고 그러니까 환경과 그 모여 사는 종족 집단이라고 할까 인류 집단이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 상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정체성의 역할이나 또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정체성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바람직한 대전 충청의 공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지만 이게 시민적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 기본 계획을 하고 할 때도 시민들의 뭐 이해관계인 뿐이 아니라 공청회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요건 아니에요? 네. 그거 공청회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절차 자체가? 네, 수립의 어떤 절차.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공청회를 할 때 초청하는 분들의 대상이라든지 인원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게 정해진 거 있습니까? 대상이나 인원 범위는요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어떤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 그 참여 의사를 물어보고 그 공지를 합니다. 홍보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는 어떤 거지. 기준 같은 건 없고요. 네, 네,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시민 모두 그럼 예. 거기에 예를 권리는 들어서 다 있는 10명이 거니까요. 와도 공청회는 그냥 한 거네요. 네, 정해진 날짜가 있으니까. 아, 하는 그러니까 거고. 물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표본이라고 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대전 시민 140만, 150만을 대표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명이 대표한다면 더 이게 과대표변이 될 테고.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예. 일경제 대전 이렇게 해서 이제 슬로건을 걸고 야심차게 그 광역도시계라든지 도시의 어떤 공간 측면을 지금 구축하여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2040 도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는 적정한 시기에 그 찾아가는 뭐 구청별로 주민 설명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참 권리를 충분히 확보해주고 그 알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해서 좀 더 짜임새 있고 주민들 의견이 담긴 그런 기본 계획을 만들려고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제 시민적 참여나 시민적 동의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정량적인 어떤 근거나 최저치나 뭐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백 교수님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공청회 참여 인원은 각 개를 대표하는 뭐 대표자라든지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저는 아직 그쪽은 과문한 탓에 잘 모르겠는데 10명이 모여 10명은 잘 모입니까? 기본 계획 한다고 해도 10명 이상 모이죠. 모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럼 100명이 모인다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대표하는 의식 수준이 상당히 아, 그러니까 높으셔가지고 100명은 모입니까? 100명 뭡니까? 그러면 많이 많이 오십니다. 장소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아, 그렇게 오십니다. 많이 와요? 네. 이슈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참고로 예전에 우리 청주 기본계획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서면으로 의견 개진한 것만 1,000개가 넘어요. 네. 아마 그래서 이제 관심도는 이제 꼭 몇 명까지가 전부 다 이런 것보다도 많은 시민의 의견을 이렇게 모으고 취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의견 수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는 아주 그 참여형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도 굉장히 모험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의 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또 친숙도도 높아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정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최근에는 그런 뭐 공청회, 공람 또 이렇게 계획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계획 수립 방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발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정량적으로 최소 인원 몇 명 이상을 참여시킨다든지 기간은 공람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한다든지 뭐 90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120일 법적으로도 한다든지 뭐 이런 정해져 게 기간은- 만약 법에서 부족하다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완성도나 내용의 충실도를 높이는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고민도 다양하게 하고는 있고요. 예. 어쨌든 얘기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춰야 되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행력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민 제한 뭐 이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제한도 뭐 가능합니다. 많이 하고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아,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사례도 뭐 다소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민 거- 제한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많이 들어옵니다. 네, 요즘 저는 뭐 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이 등등도 제한의 어떤 제도에 충분히 이용해서 지금 다 하는 사업들이 법과 제도로 가고 그거에 법과 제도로 못 간다고 하면
이제 행정청이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지만 정보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역량도 있으니까 의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최근에는 네. 아까도 뭐 딴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수립된 이제 국토계획을 마련할 때도 국민 참여단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을 해서 몇 차례 그쪽에서 의견을 수립한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고 뭐 세종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가보면 플랜카드에 그 마을 계획 수립한다고 마을 계획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향식 계획으로 마을부터 지금 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의제나 이슈를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한 동네가 되고 이제 구의 계획이 되고 전체가 모아지면 대전이 계획되듯이 그런 시스템들은 최근에는 좀 많이 아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행복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금색에 들어서 지구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 도시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주민 참여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행복도시 만들고 지금 진행 중에도. 네네. 예, 거기도 일정 부분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박 예. 교수님. 저는 뭐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그 신도시 지역을 만드는 행복도시 만드는 것 하고 예. 또 지자체로서 세종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거는 약간의 이제 층결 차이는 있는데요. 예. 뭐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종시 도시기본계획도 최근에 몇 년간에 걸쳐 수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역시 거기도 이제 마을계획단 과정을 다 거쳐서 읍면 동별로의 어떤 이슈를 다 취합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뭐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전시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네, 기본 계획이나 뭐 이런 수립할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가면서 그 설명회하고 의견 이렇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근데 지금 이제 이제 나가고 있죠. 일부지만 시민들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관계 행정 분야의 종사자들하고 밀실에서 폐쇄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든다. 항상 뭐 도시계획과 관계된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거 직결될 수 있어서 뭐 그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그런 그 역사적 흐름에 익숙하다고 할까? 뭐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은 비밀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비밀리에 행정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 이렇게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픈해서 진짜 기존의 어떤 기성 시가지의 기성 세대, 기성의 어떤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계획이 돼야지 뭐 투기를 위한 계획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몰라서 아는 사람이 와서 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진짜 그 권리 행사, 그냥 누릴 수 있는 어떤 도시계획이 돼야 되지 이걸 다른 사람의 어떤 사회적 계층의 고위직 계층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인데 죄송한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빨리 수집해서 가서 투자하는 것이 투기지 이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 이것을 개발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해 줘야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필요한 건데 예를 들면 그 최근에 대전의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보문산을 보물산이라고 했다고만요. 네. 개발계획. 그러면 이런 것도 당초에 뭐 관광진흥계획이라든지 당초에 도시계획상 뭐 지구 단일계획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돼 있었다. 그럼 이게 무슨 갑자기 그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고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연이 있어 추진이 안 됐는데 그걸 제대로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시민분들이 이해를 하고 정책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민선 8기 들어와서도 지금 이제 동구 중구의 어떤 기성 시가지의 열악함을 좀 보완하고 어떤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문산에 대한 어떤 명칭을 보물산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짜임새 있게 이제 구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그 시장께서도 그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기자브리핑해서 뭔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떤 혜택이 많이 받을 수 그것도 있는. 지속적으로 해야죠. 보문산을 어느 날 갑자기 보물산으로 바꾸면
시장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아서 예. 알 권리 보장해줘가면서 뭔가 짜임새 있는 계획에 맞춰서 아니, 과장님 책임이 추진하려고. 아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보문산을 의미를 강조해서 보물산으로 할 수도 있죠. 대전의 보물이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물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보물산으로 부르던 보문산으로 부르던 뭐 하여튼 그건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시민적 합의, 시민적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건 뭐그 최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공직자니까 또 이 공간정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너무 폐쇄적이고 비밀 엄수주의에 좀 매몰돼 있지 말고 아까 정보는 공개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폐쇄적이고 뭐 그런 거는 뭐 숨기는 행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공간 정체성 특히 대전, 세종, 충남 아까 제가 충북하고는 결이 조금 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충북까지 포함하는 이런 공간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현실적으로 적절하게 유효성을 갖추면서 진행하려고 하면 그분들하고의 그 만남이랄까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선은 도시계획과장들의 모임은 있어요. 지금 그 대전시에도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예. 지금 충청권이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행복청 국토부 산하에 있는 행복청에서도 행복도시권에 대한 광역도시를 수립하면서 충남, 충북,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협의체 구성을 해가지고 행복청 광역도시를 행복 그 광역도시에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도시과장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서로의 어떤 의견 다 다르거든요. 다른 것을 하나 지벽적으로 만들어서 뭔가 수도권이나 영남이나 호남 이런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어떤 도시에 이익만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소탐 대신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만 자원 제기를 탐하다가. 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죠. 대전시 아쉬움이 입장에서는 있으세요? 예, 아쉬움이 있죠. 그럼 그 모임을 좀 주선해서 만드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되잖아요. 예.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해요. 근데 만나면 또 다른 얘기를 자꾸 해서 또 다른 얘기가 불거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해소되는 어떤 저기가 없어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남의 장소도 갖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까 그 백 교수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장기적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건 또 그건 또 다른 그분들의 얘기고. 역할이고 네.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과장이나 국장급에서 관심을 갖고 만남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래야 네. 어쨌든 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추구하시는 충청권 장기적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어떤 기반은 도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문화 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도 만남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곤 하죠. 이제 그런 그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뭐 저희가 그 충청권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공간 정책성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가 한두 번 더 있어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네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분야별로 할 얘기는 참 많아요. 많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인데 코끼리를 한 군데 만져보고 전체를 묘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백 교수님은 그 도시계획 분야에 오래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학교에도 계셔서 우리 그 전통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친환경적 그 도시계획관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저희가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는 뭐 건축사나 이런 것을 전공하지 않아서 뭐 우리 조선시대나 동양
에서도 어떤 그 도시를 만들고 뭐 보급을 정하는 원리 같은 건 당연히 존재를 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어쨌든 근대 도시에 와서는 서구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기법, 영국에서 출발하고 미국에서 발전된 다양한 도시계획 제도들이 한국으로 이제 인입이 되어 온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적 상황에서 좀 더 발전시킨 특별한 제도들도 있고 국가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개발제한 구역 제도를 이렇게 어쨌든 과오도 있었습니다만 설정해서 지켜나가고 한 것들도 굉장히 그 일본 같은 데는 제대로 못했던 건데 그런 어떤 그런 독특한 제도도 있고 또 유사한 제도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다른 과학 문물이나 하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선도가 되듯이 도시를 만드는 어떤 기법, 도시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는 양적 성장주의에서 이제 질적으로 한 단계 저희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도시 만드는 제도나 기술이나 그런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뭐 시민들 보시기에는 아직은 이제 미흡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시도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참여 방식이 오늘 얘기했던 어떤 마을의 정체성, 도시의 정체성, 지역 정체성을 또 한 단계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도시계획이 있었느냐, 뭐 한국만의 고유한 도시계획 사상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왜 풍수지리 뭐 이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게 친환경적 사고방식이거든요. 뭐 혈이 됐든 용이 됐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산을 까뭉개서 도시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고 원형경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거기에 가미해서 비보, 자연경관이 물리적으로 약한 부분은 보태주고 하는 비보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흔적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적 도시계획 사상이 우리 전통 속에 녹아 있다. 그런 점도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으로 공간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더 좀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범위를 좀 넓혀서 대전, 충남, 세종, 그 다음에 충북까지도 관계자들이 좀 나오셔서 뭐 세미나도 좀 하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더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자리를 좀 가져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공간정체성 발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결과가 아주 미미해서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간 정체성, 공간과 장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한 30초 정도 오늘 그 신현식 이슈 토론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은미 박사가 먼저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오늘 경관 쪽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저희 지역의 정체성을 지금 확립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서울같이 큰 메가시티에서도 일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인사동은 뭐 클래시컬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뭐 또 성수동은 또 성수동만의 붉은 벽돌로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지역 정체성을 찾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대전에서도
군데군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바탕을 마련을 하고 거기에서 그 도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일정 부분들을 구획을 해서 특화하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는 경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수동의 붉은 벽돌 한두 채 있는 데는 어디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을 이루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런 경관들을 지역의 아이덴티티로 찾아내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충청 전체에 아우르는 또 어떤 바탕색들을 좀 찾아내서 그런 어떤 그 도시 지역의 이미지 경관 이미지를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 과장님. 이제 도시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그 쉬운 어떤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백기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그 교수님들 그 진은미 그 박사님 이렇게 뵙고 많은 걸 배우게 돼서 너무 그 좋은 시간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광역 도시계획을 비롯해서 기본 계획에 좀 담겨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시의 어떤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뭐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 됐어요. 예. 교수님 정리 좀. 예. 우선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두 가지만 잠깐 이렇게 제안을 드린다면 그 대전학 또는 지역학 여기저기 가면 뭐 아산학도 있고 천안학도 있고 이래요. 아마 그 전에도 대전학에 대해서 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도시 계획, 도시 개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전에 많은 도시에서 도시계획 변천사 도시 발달사 이런 것들도 묶어내기도 하고 좀 나아간다면 우리 도시 박물관 같은 우리 상해가도 있고 있듯이 대전의 도시박물관에 가면 대전시의 역사가 쫙 나타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떤 프라이드와 정체성 또 정체성의 내용을 강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오늘 뭐 좋은 계기 속에서 저도 이런 정체성에 입각한 도시 또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 이런 것을 조금은 더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느끼게 된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공간 정체성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내재된 어떤 질서와 법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질서와 법칙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공간의 바람직한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